최승호 시인이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하는 자기가 쓴 시를 수능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최승호 시인이 세 문제 다 틀렸습니다. 논술을 지원해 놓고 손 놓고 있다가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논술 전형에 맞춰서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렇다면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논술은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시험입니다. 우리 한국 사람이고 정규 교육을 12년 동안 받아왔던 학생들인데 당연히 한글을 읽고 쓰는데 익숙합니다. 하지만 그 익숙함이 시험을 치르는데 익숙함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? 그 정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시험으로서 준비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논술 시험이 시험이라면은 그게 어떤 시험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. 시험은 시험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치를 수 있습니다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죠. 이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에 한창 떠돌던 그림 중에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. 이 그림에 보면은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. 이제 이 그림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올린 그림인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문, 받아쓰기 시험을 한 거겠죠.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밑에 네모칸에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라고 쓰는 게 정답이라는 걸 그냥 쉽게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한 학생이 여기에다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쓴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함께 올려놓고 유머 게시판에 공유하는 그런 그림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이 선생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는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. 그러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라고 쓰길 원했던 거겠죠. 그게 출제 의도입니다. 그렇죠. 이 그림에서 사슴은 실제로 거울을 들고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까요. 근데 그 실제 의도에서 실제로 평가하고 싶었던 요소는 보다라는 동사가 응시하다, 주시하다 이런 지각동사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적합하게 쓰는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었을 겁니다.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.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보다라는 동사에는 지각동사로서의 속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인지동사로서의 속성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여기에서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썼을 때는 주시하다, 응시하다 라고 하는 특성만이 아니라 이 사슴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반영하는 언어까지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 보다라는 동사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걸 의미하겠죠. 근데 이 선생의 입장에선 어떨까요? 보다라는 동사의 활용도를 보고 싶었는데 의도한 건 거울을 봅니다 인데 미쳤나 봅니다 라고 쓴 학생을 맞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의도에서 벗어난 건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높은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시험의 기준에선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유명한 사례들이죠. 예전에 KBS에서 했었던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최승호 시인이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하는 자기가 쓴 시를 수능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능 문제에 출제된 그 시의 문제를 시에 딸려있는 문제들을 풀었는데 시가 지문으로 나오고 그 시의 의도를 파악하는 객관식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는데 최승호 시인이 3문제 다 틀렸습니다. 뿐만 아니죠.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. JTBC 뉴스룸에서 나왔던 인터뷰의 한 사례인 건데 이제 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이 한국 수능 영어 문제를 풀었습니다. 알리 에버시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영어 3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 다 오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그 JTBC 뉴스룸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곳은 2, 3, 4위 정도를 차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다가 그냥 이과 학생도 아니고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. 이 학생이 영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 학생이 심지어 언어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 한국의 수능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시를 쓴 작가도 자신이 쓴 시의 출제 의도를 수능 문제에서 틀리고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대학생이 한국의 수능 문제를 틀립니다. 자,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? 시나 영어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. 우리보다. 근데
이 시인이나 영국의 학생이 모르고 있는 건 뭡니까? 이 시험의 출제 의도죠. 시험을 풀이하는 방법, 출제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길 바라는지, 문제가 출제된 맥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 교육제도 혹은 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따지는 건 크게 의미 없을 테니까 시험 자체로 집중해서 보자면,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를 얼마나 해박하게, 얼마나 대단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느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출제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결국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논술은 좋은 글을 쓰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좋은 글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. 좋은 글일 뿐만 아니라 그게 시험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글이 되죠. 따라서 그 시험의 평가 기준이라든지 출제 의도와 같은 시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걸 시험으로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